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우리 같이 클립하는 거 좀 오랜만이죠? 사실 며칠 전에 선생님들 근무하시는 인천을 다녀왔어요. 선생님들 수업 시간 중인 오전이고 그리고 저도 바로 다음에 수업이 있어서 못 뵙고 왔네요. 인천TV 영어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인천대 교수님 초청으로 게스트로 출연하느라 다녀왔는데요. 유초등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력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어요.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이 핫한 토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해 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원과 학교를 못 가게 되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는 걸 진짜 실감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야겠다는 거였거든요. 인천까지 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저도 이전에 했던 우리 클립을 다시 한번 모두 꼼꼼히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보시기엔 요즘 학생들 어떤가요? 자기주도적 생활 습관이나 학습이 잘 되나요? 팬데믹 동안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천까지 오셨었는데 못 배워서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주도 학습이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 같아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학교에 있다 보니까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걸로 인해서 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 있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조성되는 학습 긴장감이 있으니까 학습 참여에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 그런 다양한 매체들과 함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 공부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학습에 온전히 집중하기, 이런 거를 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숙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의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이 줌으로 이루어지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숙제를 매일매일 올리고 또 수업 시간에 온전히 집중한 다음에 배웠던 내용들을 따로 정리하고,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는 친구들은 오히려 줄어든 등하교 시간, 이런 걸로 인해서 체력도 비축되고 또 학습 효율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중위권 친구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신문에서도 학업 결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큰일이에요. 얼마 전에 부모 교육에 대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닥터 베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스타 심리학자가 쓴 글이었어요. 이 글의 제목이 눈길을 확 끌어서 읽게 됐는데,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대충 부모의 목표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보통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건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행복하려면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될 것 같고, 등등. 또는 뭘 해도 상관없고 그저 행복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 행복하기를 바란다 해도 다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최종 목표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닥터 베키의 글의 제목이 이런 통상적인 우리 생각과 반하는 거라 읽어보게 됐거든요. 그 글의 요지는 행복하게만 해줘서는 아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지 못한다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블럭으로 멋지게 성을 쌓았는데 다 쌓고 그게 갑자기 무너지면 아이는 슬프겠죠. 그때 부모의 목표가 아이를 행복하게만 해주는 거라면 그 성을 다시 쌓아주면 아이가 그 순간은 행복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고 부모가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잘 버티고 해결해 나갈 힘을 길러지겠냐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오늘 이 클립을 시청하시기 전에 아마 제목을 먼저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도 아이 양육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서요. 도움은 어느 정도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주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작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잘 모르더라도 끙끙대며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학생, 아니면 그 단계마다 저를 부르며 제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학생 등 정말 많이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단계마다 저를 불렀던 학생은 그 다음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 혼자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언제 끝나나 그것만 기다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즉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본인을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런 것만을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끙끙대며 풀었던 학생들은 때로는 진짜 모르겠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해결을 하기만 한다면 그 힘든 과정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르는 과정에 대한 인내심이 생긴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당장 아이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멋진 성이 시험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성을 쌓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가 시험이 원하는 결과만큼 나오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이의 속상한 모습을 본 부모는 다음엔 아이가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시험 문제가 나올 만한 것들을 찍어서 옆에서 도와주고 공부 계획을 다 세워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친구들에는 그러한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진심이 담긴 격려를 해주기만 해도 다음엔 스스로 다른 공부법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반면에 그 결과로 크게 낙심할 것 같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 아이가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글을 쓴 심리학자 닥터 베키는 그 상황에서 대신 성을 쌓아주는 것은 길게 봐서 도움이 안 되고 아이가 성을 다시 쌓는 동안 옆에 있어 주라는 거였어요. 자기 편이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한 거고 일을 대신해 주지는 말라는 거죠. 주변에 보면 학교 숙제 시키는 것도 되게 애를 먹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숙제는 매우 중요하죠. 당일 배운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고 이해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해주고요. 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해주니까요. 근데 이 숙제를 매일매일의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단한 습관을 쌓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요. 바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나 습관으로 고착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해주세요. 먼저 숙제를 몇 시에 하겠다는 일정 시간을 정하고 며칠 단위를 설정해 놓은 후에 그 정한 며칠 동안을 잘 지켜냈을 때에 가정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적절한 보상을 정해주어서 숙제를 정해진 시간에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성취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숙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점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은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예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 아이랑 매일 싸워요. 숙제 때문에요.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학부모님의 공통된 고민이죠. 근데 아까 은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밥을 먹듯 잠을 자듯 학원을 가듯 늘 같은 시간에 숙제를 하면 아이들이 숙제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요. 숙제를 꾸준히 해오는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늘 같은 시간에 숙제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바쁜 일정으로 생활 시간이 불규칙한 친구들은 숙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떤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학부모가 숙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과제 수행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숙제를 성실하게 참여시키는 것 외에도 아이의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주기적으로 선생님과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먼저 얘기해 주시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선생님들과 소통하기가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숙제처럼 작다면 작은 과업부터 스스로 시간을 지켜서 해나가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